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안지수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사람들의 정보 추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는 코로나19 또는 영어로는 코로나의 CO, 바이러스의 VI, 디시즈의 D를 따서 COVID-19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 호흡기 감염 질환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원체로 밝혀졌습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며 감염되면 약 2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나왔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월 1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774명이고 사망자 수는 248명이었으며 신천지 교인의 전염이 확진자의 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같은 날짜 기준으로 33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을까요? 선별진료사에서 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의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국민 예방수칙을 알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민간 진단키트 제조 기업들에게 긴급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이 신속하게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하고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도 3월 둘째 주 이후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방역 시스템과 정보 전달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위험 관리자, 즉 정부 및 방역 기관들에 대한 비난과 의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과 같이 위험과 혜택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사람들은 전문가의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처럼 일반 대중이 통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의 경우 전문가와 정부 기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의 대응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뢰가 정보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위험 정보 추구와 처리 과정 모형입니다. 이 모델은 저희 포럼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었죠. Perceived Hazard Characteristics라는 왼쪽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특성에는 위험 평가, 기관 신뢰, 개인 효능감, 귀인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RISP 연구에서는 위험 평가에 해당하는 위험 인식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관 신뢰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RISP 모델을 보시면 빨간 박스 부분에 기관 신뢰가 들어가고 나머지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죠. 제가 이론적 툴로 사용한 모델은 계획된 위험 정보 추구 모형입니다. RISP를 발전시킨 이 모형은 RISP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이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빨간 박스 부분입니다. 에피스테믹과 어펙티브 모티베이션의 경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즉, 지식과 관련된 경로와 감정과 관련된 경로가 나누어 있는 거죠. RISP에서는 감정적 반응이 지식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정보 추구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RISP 연구에서도 프리즘에서처럼 감정과 정보 추구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프리즘을 이용한 연구 결과들에서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수록 정보를 더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RISP와 프리즘의 두 번째 차이점은 RISP에서는 정보 임계치, 즉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충분히 알았다 하는 정도와 현재 지식의 차이를 정보 불충분성으로 계산한 반면 프리즘에서는 정보 임계치를 정보 불충분성으로 보고 현재 지식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현재 지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프리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반응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감정만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 관리 이론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려는 마음도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즉 내가 걸렸을지 아닐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걸리지 않았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낙관적인 감정을 가질수록 정보를 더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보고자 하는 정보 신뢰, 정보 필요성, 감정적 반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존 연구를 보면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분노가 생기고 신뢰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신뢰와 지식 불충분성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를 세워봤는데요. 정보 신뢰는 정보 필요성과 부정적 감정의 부적인 관계, 긍정적 감정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필요성, 부정적, 긍정적 감정과 다채널 정보 추구와의 관계, 그리고 각 매개 변이들을 통한 정보 신뢰의 간접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설문조사 회사를 통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했습니다. 정부 신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했고요. 문항에서 신종 코로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날에 코로나19가 공식 명칭으로 바뀌어서 응답자들이 그 당시 좀 더 익숙한 신종 코로나를 설문지에 넣었습니다. 정보 필요성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물어봤습니다. 부정적 감정에는 공포, 불안, 분노, 슬픔과 관련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긍정적 감정도 측정했습니다. 다채널 정보 추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특정 정보원을 이용한 정도로 정의하고 각각의 정보원을 이용한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통제 변인으로는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확진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치적 성향, 성별, 나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수준을 포함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표는 정보 필요성에 대한 겁니다. 정보 신뢰가 높을수록 정보는 덜 필요하다고 느끼고 정보 필요성은 인터넷과 텔레비전, 친구, 가족, 동료를 이용한 정보 추구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신문, 잡지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표는 부정적 감정에 관한 거고요. 정보 신뢰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덜 생겼고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모든 종류의 정보원을 더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감정의 경우 정보 신뢰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이 더 많이 생겼고 긍정적 감정은 정부 웹사이트나 SNS, 개인 SNS, 신문, 잡지, 의료진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인터넷과 텔레비전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간접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정보 필요성이 매개변인일 때는 인터넷, 텔레비전, 뉴스 잡지, 친구, 가족, 동료에서 유의미했고 부정적 감정이 매개변인일 때는
모든 종류의 정보원에서 정보 신뢰의 간접 효과가 유의미했습니다. 긍정적 감정이 매개변일 때는 인터넷과 친구, 가족, 동료를 제외한 정보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점을 찾아보면 우선 RISP의 인지된 위험 특성 중에 비교적 연구되지 않았던 위험 대응을 책임지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정보 신뢰로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RISP와 프리즘에서는 인지된 위험 특성이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지만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정보 필요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한 정보원과 부정적, 긍정적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기존 연구에서 정보원 선호도가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서 나아가서 위험에 대한 평가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신뢰와 선호 정보원 이용 사이에서 정보 필요성과 부정적, 긍정적 감정이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인지적, 감정적 과정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원들이 달랐지만 그 정보원들의 특성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인터넷과 텔레비전, 또 친구, 가족, 동료를 통해서 정보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정보원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보원 카테고리를 만든 후에 그 관계를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선호 정보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